여러분, 오늘 아침 계좌 확인하셨나요? 아마 빨간불이 들어온 화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나스닥이 1.2% 오르고 엔비디아가 반등했으니 이제 하락장은 끝났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제 눈에는 이 숫자들이 아주 위험한 유혹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가장 화려한 파티복을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행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주가 전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금과 아이들의 학자금이 걸린 절박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월가의 대형 은행들인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왜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을까요? 그들은 시장이 경계를 너무 빨리 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기 직전 바닷물이 갑자기 멀리 빠져나가는 현상과 같습니다. 물이 빠진 갯벌에 물고기들이 펄떡거리니 사람들이 신나서 달려나가고 있는 꼴이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파도는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지표를 뜯어보면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기술주는 1.4% 가까이 급등했는데 정작 시장의 진짜 주인인 자산, 운용사들의 자금은 보합권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미 투자자들이 반등의 달콤한 향기에 취해 전장으로 뛰어들 때 수조 원을 굴리는 타짜들은 이미 뒷문으로 나갈 채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파티장의 조명이 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찍힌 숫자는 마약과 같습니다. 일시적인 환각을 주어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인플레이션의 불길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은 지금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숫자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숫자가 왜 나타났는지를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장의 반등은 실질적인 펀더멘털의 개선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몰린 투자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만들어낸 희망 고문의 결과물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가짜 희망에 속아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날카로운 팩트 폭격에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픈 것이 나중에 파산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자, 이제 냉정해집시다. 큰손들이 파티장에서 도망치며 개미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그 독이 든 성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식탁 물가와 직결된 저 먼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들려오는 비명 섞인 소식들입니다. 트럼프가 그곳을 향해 던진 한마디가 여러분의 주유비와 계좌를 어떻게 초토화하려 하는지 그 충격적인 인질극의 내막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 차키를 한번 만져보세요. 그 작은 열쇠가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만약 내일 아침 집 앞 주유소의 가격표가 리터당 3,000원을 돌파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건 공포영화의 설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차가운 현실이죠. 유가가 92달러 선으로 살짝 내려왔다고 안심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폭탄의 심지에 불이 붙었는데 연기가 척게 난다고 웃고 계신 겁니다. 15년 동안 시장의 밑바닥을 후워온 제가 보기에 지금의 유가는 폭발하기 직전의 압력솥과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를 기억하십니까? 한국과 일본을 향해 너희 기름 지키는데 왜 미국 돈을 쓰냐, 당장 군함 보내라고 윽박질렀죠.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세계 원유의 20%가 흐르는 거대한 혈관,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벌이는 잔혹한 방범비 인질극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 혈관을 꽉 쥐고 전 세계를 상대로 손익계산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혈관은 언제든 막힐 수 있고 그 순간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는 도로 위에 거대한 코철 덩어리가 됩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고 내 월급의 가치는 종이 조각처럼 얇아지겠죠. 비유하자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동네 입구를 가로막은 무서운 형님들이 지키고 있는 골목길입니다. 트럼프는 그 형님들을 쫓아내 줄 테니 통행료를 내놓으라고 동맹국들에게 청구서를 날리고 있습니다. 유가가 조금 내려간 건 평화가 찾아와서가 아닙니다. 인질범이 잠시 협상을 위해 총구를 내린 것뿐이죠.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피냄새. 진동하는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한 돈잔치를 벌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기름값 걱정에 밤잠을 설칠 때 어떤 괴물은 이 위기를 먹고 1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방탄복을 파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무기를 톡 좀 공급하는 차죠. 기름값이 올라도 환율이 널뛰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 무적의 제국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들이 선포한 1조 달러의 선전포고가 왜 여러분 계좌의 마지막 구명보트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압도적인 실체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1조 달러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그려보신 적 있나요?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2년 동안 쓰는 예산을 통째로 합쳐도 모자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단 한 회사가 벌어들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젠슨 황은 이번 GTC 2026에서 단순히 신제품을 발표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15년 동안 수많은 기업의 부침을 지켜봤지만 한 기업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지구적인 인프라를 독점하겠다고 나선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소름 돋는 건 이 숫자가 허황된 꿈이 아니라
2027년까지 이미 꽉 차 있는 예약 주문서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엔비디아는 광활한 서부 개척 시대의 곡괭이를 파는 상인이 아닙니다. 아예 지능을 가진 무인 금광 채굴기를 통째로 제작해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블랙웰과 베라루빈이라는 차세대 칩은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이 기계를 빌리지 못하면 단 한 걸음도 앞서 나갈 수 없는 지능 공장의 핵심 엔진입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기업은 엔비디아라는 거대 공화국에 세금을 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트럼프가 호통을 쳐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떨리는 손으로 엔비디아의 예약 번호표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제국의 탄생은 우리에게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부의 증식을 지켜보는 특권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엔비디아가 기침 한 번만 해도 전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는 단일 장애점의 공포가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이 무적의 제국에도 치명적인 약점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능 공장을 지어도 그 공장을 돌릴 특수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1300조 원짜리 주문서는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됩니다. 젠슨 황이 그토록 원하고 전 세계가 침을 흘리며 기다리는 그 특수 연료. 그런데 그 연료의 열쇠를 쥐고 엔비디아의 목줄을 당기기 시작한 뜻밖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비웃던 순간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부활하며 판을 흔들고 있는 그 주인공. 과연 삼성이 던진 HBM사라는 승부수가 엔비디아의 제국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까요? 그 숨막히는 역습의 전말을 바로 다음 장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이 끝났다고 말하던 목소리들 기억하시나요? 한때 위기론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던 삼성이 이번 GTC 2026 현장에서 전 세계의 뺨을 때리는 강력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바로 HBM사라는 실물 카드입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발표가 아닙니다.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AI 공화국이 아무리 1300조 원짜리 설계도를 그려도 삼성이 만든 이 특수 연료가 없으면 그 설계도는 단 한 장의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입니다. 15년 동안 반도체 전쟁을 지켜본 제 눈에는 이제 의리었던 삼성이 갑인 엔비디아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기묘한 역전극이 보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슈퍼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일반 휘발유로는 단 1m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직 삼성이 정밀하게 정제한 HBM사라는 초고순도 항공유가 있어야만 시속 500km로 달릴 수 있죠. 젠슨 황이 삼성의 전시 부스를 찾아가 찬사를 보낸 건 매너가 아닙니다. 제발 이 연료를 우리 차에 톡 좀 공급해달라는 절박한 구애에 가깝습니다. 이제 삼성이 고개를 끄덕이느냐 마느냐에 따라 엔비디아의 1조 달러 매출 전망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거대한 거품으로 끝날지가 결정됩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웩 더 도그의 순간이 온 것이죠. 투자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야 할 팩트가 있습니다. 삼성의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장이 그들의 한방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물이 나왔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베라루빈에 들어갈 유일한 파트너라는 확신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건 보너스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든든한 보험이 드디어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삼성이 웃으면 대한민국 증시의 체질이 바뀝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역전국 뒤편에는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삼성이 기술로 승리한다 해도 그 승리 파티의 계산서를 가로채려는 거구의 사내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숫자를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던지는 지지율이라는 주사위가 삼성의 이익을 갉아먹을지 아니면 판 전체를 뒤엎을지 월가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트럼프만의 기괴한 경제지표 타코티 ACO 게임의 실체를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악관 집무실에서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배운 수식과는 전혀 다른 기괴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프나 복잡한 함수를 보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4가지 글자 T, A, C, O라는 자신만의 메뉴판을 보고 주사위를 던집니다. 15년 동안 시장의 생리를 뜯어본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의 시장은 연준 의장 파월의 입이 아니라 트럼프의 이타코티 ACO 게임 결과에 따라 내일 아침 여러분의 계좌 색깔이 결정될 겁니다. 비유하자면 트럼프는 지금 전 세계 경제라는 판돈이 걸린 카지노의 뱅커입니다. 그가 보는 타코는 국채금리 트레저리, 증시 LPHA, BTS, TOCK, 지지율 컨스티튜언트, 그리고 육아오일을 의미합니다. 이 4가지 재료가 본인의 재선이라는 요리에 완벽하게 버무려질 때만 그는 움직입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4.2%를 나타내고 있죠. 트럼프에게 이 숫자는 단순한 금리가 아닙니다. 본인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시한폭탄의 타이머입니다. 이 타이머가 4.5%를 터치하는 순간 그는 앞뒤 가리지 않고 전쟁을 멈추거나 시장을 뒤엎는 탁구 급격한 방향 전환을 선택할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장사꾼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폭력성을 비난하면서도 속으로는 유가가 내려가 자신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시나리오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대단한 기술을 내놓아도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라는 카드를 내밀며
관세라는 통행료를 요구하면서 삼성의 이익은 순식간에 깎여 나갑니다. 그는 지금 우리 모두의 자산을 자신의 정치적 승리를 위한 판돈으로 쓰고 있는 셈이죠.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날 것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돈의 도가니 속에서 금보다 더 반짝이며 솟구치는 기이한 자산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트럼프가 전쟁을 외치고 국채 금리가 널뛰는 이 마당에 주식도 달러도 아닌 엉뚱한 곳으로 거대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어난 이 기묘한 피난처 비트코인이 왜 디지털 방공호로 불리게 됐는지, 그 충격적인 반전의 드라마를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가 덮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금을 찾습니다. 수천 년간 인류가 믿어온 불변의 진리였죠. 하지만 이번 이란과의 전쟁 위기 속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터지자 금값은 오히려 5%나 뒷걸음질 쳤는데 정작 가짜 돈이라 비웃음받던 비트코인은 12% 넘게 폭등하며 74,000달러를 뚫어버린 겁니다. 15년 경력의 분석가인 저조차도 이 숫자를 보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제 돈의 역사가 새로 쓰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니까요. 비유하자면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방공호입니다. 과거엔 전쟁이 나면 무거운 금덩이를 가방에 쑤셔넣고 국경을 넘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의 자산가들은 다릅니다. 스마트폰 하나, 비밀번호 12자리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내 재산을 빛의 속도로 옮길 수 있는 무형의 요새를 선택한 겁니다. 블랙록 같은 월가의 거대 포식자들이 수천억 원의 현금을 이 방공호에 쏟아붓고 있는 건 투기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불안한 시대에 가장 안전한 보험을 들고 있는 것이죠. 투자자 여러분, 비트코인의 상승은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은행이 내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가? 라는 근원적인 불신에 대한 시장의 대답입니다. 트럼프가 호통을 치고 달러 가치가 널뛰어도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설계된 이 디지털 코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이 확실한 코드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투기판의 칩이 아니라 거시 경제의 거대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디지털 피난처의 축제 뒤에는 우리를 숨막히게 만드는 또 다른 장벽이 서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무리 올라도 우리 손에 쥐어지는 실물 화폐의 가치는 무섭게 깎여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500원이라는 통곡의 벽 앞에 선 원화, 그리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강달러라는 거대한 감옥. 이 감옥의 창살은 점점 좁혀져 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환율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잔인한 화폐 전쟁의 실상을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1,500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15년 동안 환율 시장을 지켜보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17년 만에 다시 마주한 이 통곡의 벽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위협적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뚫었다는 건 단순히 여행 경비가 비싸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지갑 속에 든 원화라는 화폐가 강달러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잔인한 경고장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해수면이 차오르는 섬과 같습니다. 달러라는 거대한 밀물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서 있는 원화라는 땅은 점점 좁아지고 있죠. 유가가 조금 안정되고 전쟁의 포화가 잦아들어도 이 환율의 파도가 잦아들지 않으면 우리 식탁 물가는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수입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환율만큼 할증이 붙기 때문입니다. JP모건 같은 월가의 포식자들은 한술 더 떠서 달러 강세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무지개는 잡힐 듯 말 듯 자꾸만 뒤로 밀려나고 우리는 그저 성벽 안에 갇힌 포로가 된 기분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 감옥의 창살은 점점 더 좁혀져 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도 잡고 수출 경쟁력도 유지하는 산유국의 여유를 부리고 있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같은 무역 국가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달러는 이제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전 세계의 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화로 된 자산에만 머물러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내 재산이 깎여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절한 현실입니다. 자, 이제 2, 3연 초과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성벽은 높고 감옥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고 말해줍니다. 이 환율의 저주를 풀고 1,300조 원의 거대한 AI 제국에 합류할 수 있는 비상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소음이 거치고 난 뒤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실체. 그 마지막 생존 전략을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긴 여정의 끝에 서서 이제 가장 냉정하고도 뜨거운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15년 동안 시장에 수많은 거품이 터지고 새로운 제국이 건설되는 것을 지켜본 제가 내린 최후의 생존 전략은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트럼프의 거친 입담, 호르무즈 해협의 파도, 그리고 1,500원이라는 환율의 성벽은 모두 소음입니다. 이 소음들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릴 때 그 뒤에서 묵묵히 거대해지고 있는 단 하나의 실체를 보셔야 합니다. 바로 인류의 지능을 통째로 갈아 끼우고 있는 AI라는 거대한 함선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시장은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파도 환율가 높고 바람 지정학적 리스크의 것에서 배가 뒤집힐 것 같죠.
하지만 이 폭풍우 속에서도 단 한 척의 거대한 항공모함 엔비디아라는 이름의 함선은 1300조 원어치의 보물을 싣고 유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가를 $300로 올리며 황제의 등에 올라탈 마지막 기회라고 외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2028년까지의 미래 설계도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전 세계의 모든 돈이 그 설계도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공포에 속아 기회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삼성전자가 HBM사를 통해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플랫폼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하는가입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산의 가치를 지탱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둘째, 트럼프의 탁구 게임이 멈추는 임계점인 국채금리 4.5%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시장의 모든 불확실성은 강제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승자는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실체에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환율의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원화라는 낡은 화폐에만 머물지 말고 전 세계의 불을 빨아들이는 AI 황제의 공급망 안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옮겨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날카로운 분석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내일의 불을 일구는 창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기는 항상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만 재앙일 뿐, 눈을 뜬 자에게는 인생을 바꿀 단 한 번의 비상구입니다.